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했죠. 이번 시간에는 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연필이 12자루는 우리가 한 다스라고 묶어서 얘기하고요. 계란 30개는 한 판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이렇게 쓰는 이유는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묶음 단위를 쓰면. 그래서 우리가 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요게 나왔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묶음 단위 뭐로 1몰로 쓰자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여기 부교재 그대로 한번 적어봅시다. 몰이라는 것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화학을 공부하면서는요,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말하기도 어렵거니와 쓰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1몰이다 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아래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원자량을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고 수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이만큼이고 산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이만큼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요. 실제 질량이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일단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 0.1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보다 약 몇 배가 무거운지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가상의 질량인 원자량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라고 하는 이 탄소 원자를 그냥 가상의 질량을 우리가 12라고 딱 정해버리면요. 수소가 1이고 산소가 16이고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눈에 보기에도 탄소가 수소보다 12배 무겁고 산소가 수소보다 16배가 무겁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요거 알아내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기준값을 우리가 이미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질량을 비교해서 알아내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시소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내가 탄소를 하나 올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보니까 시소가 평평하죠? 시소가 평평하다는 것은 여기에도 내가 이제 수소를 올릴 건데 이 탄소가 차지하고 있는 이 왼쪽의 질량과 수소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을 같게 해주면 이 시소가 평평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험을 해보면 여기에 몇 개를 올리면 되냐면요. 수소 원자를 12개를 올려놓으면 평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했죠. 탄소 12라고 가상의 질량을 정했잖아요. 즉 원자량을 12라고 했잖아요. 얘가 왼쪽에 한 개가 있었는데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수소를 몇 개를 올려놓으면 된다는 겁니까? 네, 12개를 올려놓으면 된다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의 원자량이 몇이다, 1이다 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값이 누구? 탄소 하나만 딱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마찬가지로요. 뭐 산소의 원자량을 어떤 식으로 알아냈냐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탄소 원자량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여기다가 내가 4개를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2라고 하는 애가 4개가 있는데 여전히 수평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 산소라는 애를 내가 몇 개를 올려줘야지 수평이 맞았냐면은 3개를 올려줘야 수평이 맞았대요. 그럼 우리는 이걸 토대로 해서 산소의 원자량 알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몇이냐면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값 하나를 정해놓게 되면 나머지 애들을 쉽게 원자량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상의 질량을. 그래서 이렇게 써놓게 되면 우리는 한눈에 보기에도 누가 누구보다 얼마나 무겁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요. 보세요. 자, 이제 선생님이 기준값이라고 얘기했던 이 친구를 보면 요 탄소를 보게 되면요. 가상의 질량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질량은 우리가 보통 단위가 있어요. 그램이든 킬로그램이든 아니면 뭐 톤이든 어떤 단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원자량을 얘기를 할 때 단위가 없습니다. 그냥 탄소의 원자량은 12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연히 기준값이 지금 단위가 없다 보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나온 수소의 원자량이든 산소의 원자량이든 얘네들은 단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른쪽에 자,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원자량은
원자량은 가상의 원자 질량으로서 지금 보니까 단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램이나 킬로그램이나 이런 단위가 없다는 거예요. 원자량은. 당연히 지금 내가 적어준 이 말은 이제 어디에도 해당이 되는 거냐면 화학식량에도 해당이 됩니다. 자,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화학식량이라는 것은 원자량, 분자량, 이온량이라는 말 대신에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인데 당연히 화학식량도 단위가 없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일단 좀 눈여겨보십시오. 원자량, 즉 화학식량은 단위가 없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그럼 아래 이제 잠깐부터 나오는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할 거냐면요. 이 단위가 없는 원자량, 화학식량이죠. 이 단위가 없는 원자량에 단위를 이제 붙이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은 단위가 없는 원자량에 단위를 어떻게 붙여볼까, 단위를 붙이는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뒤에서 나올 어떤 계산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화면을 이제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갑시다. 편하게. 여러분들 계란 한 개가 10g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바구니에 계란이 300g이 들어있대요. 그럼 이때 바구니에 들어있는 계란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물음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물론 바구니 질량은 무시할게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계란의 질량이 300g이고 계란 하나당 질량이 10g이니까 오케이, 300을 10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여기 아래다가 공식으로 적어놨어요. 자, 300g이 있는데 이걸 10g으로 나눌 겁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계란 한 개가 10g이기 때문에 그램 퍼 개입니다. 단위가. 그래서 우리가 300을 10으로 나눈다는 것은 사실 단위가 이렇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램을 그램 퍼 개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램과 그램은 상쇄돼서 없어질 것이고 단위는 개만 남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0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30개를 묶음 단위가 있으니까 좀 단순화시켜서 한 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거를 내가 원자로 가는 겁니다. 탄소 원자로. 자,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다. 바구니에 탄소 원자가 12g이 들어있을 때 위에랑 지금 똑같습니다. 자, 바구니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는, 자, 구해볼게요. 역시 바구니 질량은 무시하는데요. 자, 바구니에 들어있는 12g이 있습니다. 이 12g을 실제 탄소 한 개 가지고 있는 질량으로 나눠주면 역시 그램 없어지고 개만 남게 되겠죠? 계산을 해주면 약 어떤 수치가 나오냐면 그래요.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맞습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 1몰이에요. 1몰. 그래서 앞에서 얘기할 때 왜 갑자기 생뚱맞게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숫자가 나왔지? 얘를 왜 우리가 1몰이라고 했지? 그거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탄소 원자가 바구니에 12g이 들어있을 때 얘를 탄소 원자 실제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눠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 12g이냐? 우리 탄소 있잖아요, 여러분들. 탄소 원자량 몇이었죠? 12라고 우리가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이 친구로 잡았기 때문에 왜 하필 12g이냐면 그냥 기준을 얘로 잡았기 때문에 얘 단위가 없잖아요, 원자량이. 여기다가 단위를 그냥 붙여준 것 뿐이에요, 그램을. 그래서 이 12g이라는 것이 과연 탄소 원자가 몇 개만큼 모여있을 때 12g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값을 12로 우리가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탄소 원자를 12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 질량인 g을 딱 붙였을 때 그럼 탄소 원자가 몇 개만큼 있겠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12g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직접 해봤더니 이 6.02 곱하기 10의 2, 3승계가 나왔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화학을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6.02 곱하기 10의 2, 3승계를 묶음 단위로 쓰자라는 거지. 그것을 1몰이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6.02 곱하기 10의 2, 3승계라는 말을 안 쓰고 1몰이라는 말을 쓰게 될 거고요. 우리는 이 1몰을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아보가드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의 화학자 이름인데요. 그럼 이 사람이 직접 아보가드로수, 즉 1몰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쓰자라고 제안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아보가드로라는 화학자가 화학의 어떤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분자라는 개념을 얘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1몰이라는 것을 아보가드로 수라고도 표현하는 이유는 그냥 이 이탈리아의 화학자인 아보가드로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른다라는 거. 아보가드로가 1몰의 개념을 얘기를 이렇게 하자, 묶음단위 이렇게 쓰자라고 제안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았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이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지우개를 좀 갖고 올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원래 우리가 탄소라는 것은 원자량이 몇입니까? 12죠. 12입니다. 단위가 없는 친구예요. 원래 이 원자량이란 건 단위가 없는데, 우리가 탄소 계산을 지금 여기서 했잖아요. 탄소 12g이 몇 몰이라고? 1몰이라고. 그러니까 탄소가 6.02 곱하기 10의 2, 3승계만큼 모여 있으면 그 모여 있는 그 바구니 안에 있는 탄소의 질량은 12g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단위가 없지만 내가 이 g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주는 순간, 그러면 탄소 12g이라는 것은 그 바구니 안에 몇 개만큼 있다는 겁니까? 탄소가 1몰만큼, 즉 6.02 곱하기 10의 2, 3승계만큼 있을 때 12g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자, 탄소라는 것은 원자량이 12입니다. 단위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g이라고 하는 실제 단위를 붙여주는 순간, 오케이. 탄소 12g이라는 것은 탄소가 1몰만큼 있을 때 12g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했던 이 부분은 이겁니다. 원래 탄소라는 것은 단위가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단위가 없지만 내가 원할 때 실제 질량을 붙여줄 수가 있는데 그 실제 질량이 그램/몰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없지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붙여줄 수 있는 단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램/몰이라는 거예요. 그램/몰. 뒤에 가서 몰 질량이라고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수소 원자량 몇입니까? 1이죠. 물론 탄소부터 먼저 얘기해. 탄소는 12고요. 산소는 몇입니까? 16이죠. 질소 몇입니까? 14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돼요. 뭐 저절로 외워지게 될 거긴 하지만, 자, 보세요. 자, 이거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요거. 오케이. 탄소는 수소보다 몇 배 무겁다? 12배 무겁다. 산소는 수소보다 16배 무겁다. 그 다음에 질소는 수소보다 14배 무겁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얘 한 개가 이 수소 한 개보다 몇 배 무겁고 몇 배 무겁고 몇 배 무겁고가 한눈에 보이죠? 요게 이제 원자량이었는데 단위가 없는 애들이었는데 내가 단위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는 여기 보세요. 탄소 12g은 바구니 안에 탄소가 1몰만큼 들었을 때 12g이었지?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내가 그램/몰이라는 단위를 내가 지금 필요해서 붙여봤어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수소의 원자량이 1인데 여기에도 똑같이 그램/몰이라는 단위를 붙여줄 수가 있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쭉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잠깐 지울게요. 원래 탄소가 수소보다 몇 배 무겁습니까? 12배 무겁죠. 그런데 탄소가 1몰만큼 있을 때 12g이래요. 그러면 수소도 1몰만큼 모여있을 때, 바구니 안에 1몰만큼 들어갔을 때 몇 g이어야지? 1g이어야지 탄소가 수소보다 12배 무거울 거 아닙니까?
똑같은 개수잖아요. 지금 똑같은 개수를 비교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가 12g이 얘가 12배 가벼우니까 1g이 돼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수소하고 산소를 보세요. 원래 산소가 수소보다 16배 무겁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1몰만큼 있을 때 16g이 있어야 16배 무거운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뭐냐? 단위를 다 지워볼게요. 원자량이 이렇게 있는데요. 원자량이 이렇게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단위가 없는 애들이지만 내가 원할 땐 넣어줄 수 있는 단위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그램 퍼 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넣어줄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계란이 300g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계란이 300g이다 라는 거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에요. 뭐냐면 한 판의 계란이 300g이라는 게 정보가 정확한 거지. 왜냐면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란 한 개를 10g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계란 300g이라는 건 계란 30개가 있어야 300g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판의 계란이 300g이다 라고 정확하게 좀 적어줘야 돼요. 계란 300g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표현해줘야죠. 한 판의 계란이 300g이다. 그래서 이 300g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계란이 있는데 계란 한 판의 질량은 300g이다 라고 이렇게 줄여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위에 있는 표현이나 아래에 있는 표현이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얘기 이거예요. 계란 300g은 계란 한 개가 300g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계란 한 판의 질량을 의미하니까 계란 300g이라고 부정확하게 쓰지 말고요. 한 판의 계란이 300g이다 라고 정확하게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탄소가 12g이다. 이거 부정확하죠.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어떻게? 1몰의 탄소가 있어야 12g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개의 탄소 원자가 바구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바구니의 질량이 12g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이걸 줄여서 탄소를 12g/몰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역시 수소 1g이라는 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1몰의 수소가 1g이다. 그 다음에 산소 16g이라는 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1몰의 산소가 16g이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탄소가 12g/몰, 뭐 수소가 1g/몰, 산소가 16g/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g/몰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몰 질량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1몰의 질량이라는 거죠. 1몰의 질량. 그래서 뒤에 가서 몰 질량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문제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탄소 2몰의 질량은 몇 g일까? 여러분 보세요. 1몰의 탄소가 12g이니까 2몰은 몇 g이겠습니까? 24g일 것이고.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산소 16g 몇 몰이네요. 1몰의 산소가 16g이니까 산소 16g 몇 몰입니까? 1몰이겠죠? 그 다음 보세요. 자, 수소. 이거 H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분자식이 H2예요. 얘 2g이 몇 몰이냐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1몰의 수소가 1g 아닙니까? 그러면 1몰의 H2는 몇 g이겠습니까? 당연히 2배겠죠? 2g이 되겠죠. 그럼 보세요. H2 2g은 몇 몰입니까? 몇 몰이에요? 1몰이 되는 거죠. 아이고, 글씨가 1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말에 대한 총 결론은 그냥 빈 공간에 좀 적어주세요. 결과적으로 결론은 뭐냐? 우리가 탄소의 원자량이 10이고 수소가 1이고 뭐 산소가 16인데 얘들은 단위가 없지만 내가 원할 때 붙여줄 수 있는 단위가 있다. 그것이 뭐다? g/몰이라는 단위를 붙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말로 좀 이쁘게 적어보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화학식량이 있는데요. 이 화학식량이라는 건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는 거지만 우리가 이 화학식량에 원할 때는 얼마든지 단위를 붙여줄 수 있다. 그 단위가 뭐냐? 바로 g/몰이라는 단위를 붙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가 없는 것을 이제 실제 단위화 시킨다.
단위화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몰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1몰이라는 것은 6.02 곱하기 10의 2, 3승계를 의미하며 우리는 이것을 아보가드로 수라고도 부른다. 자, 염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H2O 분자 1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1몰에 H2O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자, 우리 1몰이라는 것이 몇 개라 그랬습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했죠?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H2O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H2O 분자 1몰에, 즉 1몰에 H2O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는 몇 몰이 있으니까 1 곱하기 2 몇 몰? 2몰 있죠. 그 다음 H2O 분자 1몰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 몰수 1 곱하기 1몰의 산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을 그냥 개수로 바꿔주려면 그냥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역시 1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NH3 분자 1몰 바로 가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1몰에 NH3 쓰시면 되겠고요. 역시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NH3를 의미하겠죠. 자, NH3 분자 1몰에 들어있는 질소 원자의 몰수 몇입니까? 1몰 있는 거고, NH3 분자 1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몰수 1 곱하기 3몰 있는 거겠죠. 그냥 1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수소 원자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는 잘 안 쓰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만 쓰게 되겠죠. 몰로 쓰게 될 거랍니다. 몰로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골격은 이걸로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몰이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바로 입자수를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선생님이 왜 하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몰이 있잖아요. 이 몰이라는 건 분명히 얘기했지만 입자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입자수.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막 이래요. 어쩔 때는 이 1몰을 막 질량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어쩔 때는요, 이 몰을 부피로 막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 헷갈려 하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몰은 분명히 입자수라고 얘기했는데 어쩔 때는 몰을 질량으로도 표현하고 어쩔 때는 몰을 부피로도 막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막 헷갈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사과가 2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과가 1개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있죠. 그리고 사과 1개가 가지고 있는 부피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사과 2개를 질량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과 2개를 부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좀 단위를 변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은 이겁니다. 중심은 몰이라는 것은 입자수라는 것이 중심을 딱 잡아주시고 이놈의 중심이고요. 얘를 중심으로 해서 질량으로도 또는 부피로도 변환이 가능하다. 그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좀 올릴게요. 네, 그래서 나를 보시면 이제 몰과 질량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분 뒷장 한번 넘겨보시면 다 해가지고 몰과 부피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나하고 다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나에서는 몰을 질량으로 변화시키는 거, 또는 질량을 몰로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다에서는 몰을 부피로 변환한다든지 아니면 부피를 몰로 변환한다든지 그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굉장히 사실은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의 왼쪽에 여백에다가 필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밀도 잘 알죠? 자, 밀도. 우리가 밀도라고 얘기하는 건 영어로 density라고 해가지고 D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밀도는 뭐분의 뭐다? 네, 부피는 볼륨이고요. 질량, weight 이렇게 표현하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식을 알면요, 밀도와 부피와 질량의 관계를 알면요, 이 셋 중에 2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구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눠서 구할 수 있고요, 질량은 밀도를 부피랑 곱해서 알아낼 수가 있고, 부피는 질량을 밀도로 나누면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랑 좀 마찬가지예요. 이 몰과 질량도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보세요. 이 몰수는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질량을요, 분자량으로, 우리가 분자량이라는 건 이제 몰레큘러 매스라고 해가지고 M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몰수라는 것은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밀도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밀도라는 거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요. 질량인 그램을 보통 그램 많이 쓰거든요. 부피인 뭐 밀리리터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는 그 밀도의 단위가 그램 퍼 밀리리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질량의 단위는 그램이고요. 자, 분자량의 단위는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없지만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쓸 수가 있죠. 어떤 단위? 네,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를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보면 그램 없어져서 뭐가 남냐면 몰이라는 단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N분의 W라고 하는 공식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때 외우기 쉬우라고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임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임마! 뭐냐면 너 N, 임마 할 때 W 위, 마 M 아래가 되는 너 임마! 너 임마! 너 임마! 이렇게 또는 N은 N분의 W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임마에 왜 임이 W냐 묻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붙인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N은 N분의 W라는 이 공식 하나만 알게 되면은요, 자유자재로 질량과 몰수 사이를 변환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좀 기억을 좀 해줍시다. 자, 다시 부교재로 좀 돌아와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1몰의 질량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몰 질량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것은 물질의 화학 식량에 어떤 단위를 붙였다. 네,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를 붙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자, 1몰의 H2O는 18g이 되는데 즉 H2O의 몰 질량은 18g per 몰이다. 자, 1몰의 NH3는 17g인데 즉 NH3의 몰 질량은 17g per 몰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어떤 책에서는 물질의 화학 식량에 그램 퍼 몰이 아니라 요 말 대신에 그램을 붙인 것을 1몰의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도 맞고요. 교과서나 뭐 그런 데서 설명한 요 그램을 넣어도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탄소가 원래 뭡니까? 원자량이 10이죠? 근데 내가 지금 단위를 붙여줄게요. 그램 퍼 몰 붙여볼게요.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라 그랬죠? 1몰의 탄소가 12g. 이것이 똑같은 표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물질의 화학 식량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물질의 화학 식량에 내가 그냥 그램을 붙여주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1몰의 탄소의 질량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화학 식량에 그램을 붙인 것이 1몰의 질량을 의미하게 되는 거라서 사실 물질의 화학 식량에 그램을 붙인 것 그것이 1몰의 질량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물질의 화학 식량에 뭐 그램 퍼 몰을 붙인 것이 1몰의 질량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적어놓은 여기 뭐 이 그램 퍼 몰이라고 쓴 거는 얘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은 뭐 물질의 화학식에 그램을 붙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서 쓴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걸 쓰나 똑같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1몰의 질량은 우리가 몰 질량이라고 표현하고 화학식량에 그램 퍼 몰을 붙여준 것이다. 또는 화학식량에 뭐 그램을 붙여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물질의 질량과 몰수를 변환한 공식을 기억하자. 뭡니까? 너 임마 내지는 N은 N분의 W다 라는 거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위를 적어주자면 몰이라는 것은 분자량은 단위가 없지만 지금 단위가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그램 퍼 몰 넣어주고 W에 해당하는 그램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n은 n분의 w고 얘네들의 단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 n은 n분의 w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NH3 8.5g 있는데 이게 몇 몰이냐? 자, 갑시다. n은 n분의 w 바로 대입할까요? 자, w가 8.5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 m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건 상식으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상식으로. NH3의 분자량, 즉 화학식량 몇입니까? 17이죠. 이거는 당연히 아셔야 돼요. N의 원자량이 14고 수소의 원자량이 1이니까요. 17. 몇 몰? 2분의 1몰. 자, 0.5몰의 NH3 질량은 공식 씁시다. N은 N분의 W. W는 N 곱하기 M. 고로 0.5몰이라고 했으니까요. 곱하기 화학식량, 즉 분자량은 17. 계산하면 8.5g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H2의 화학식량, 즉 분자량 몇입니까? 18이죠. 갑시다. N은 N분의 W죠. 27이라는 W를 자 18로 나눠주면 2분의 3몰이 나오는 거고요. 자, 갑시다. N은 N분의 W에서 지금 질량 구하는 거 아니니까 W 구하는 거죠. N 곱하기 M이니까 N은 2 곱하기 화학식량 18. 몇 그램? 36g.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 몰과 기체의 부피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몰하고 부피랑 자유자재로 이제 변환시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부피는 여러분들 기체입니다. 기체의 부피예요. 뭐 액체나 고체의 부피가 아니고 기체의 부피랑 변환을 하는 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하려면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법칙이 하나 있어요. 자, 적어볼게요. 아보가드로 법칙. 이거 아보가드로 많이 들어봤죠? 자, 이번에 여기서 나오는 이 아보가드로 법칙은요, 실제 아보가드로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그거를 이제 일반화 시켰으니까 법칙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 법칙을 알아야 이 몰과 기체 부피 사이를 자유자재로 전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무엇인가, 그거 왼쪽 여백에다가 한번 좀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아보가드로 씨가 어떤 특정 온도랑 특정 압력, 온도라는 것은 temperature, 압력이라는 것은 pressure니까 T랑 P로 표현을 할게요. 이 사람이 어떤 특정 온도와 특정 압력에서요, 풍선에 바람을 불어 넣었더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어떤 풍선에 이제 A라는 기체를 한번 넣어 본 거예요. 자, 넣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 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풍선에 B라는 기체를 넣어 봤는데, 이때 이 바람을 넣을 때는요, 옆에 A라는 기체랑 똑같은 부피를 가지게끔 넣었어요. 그림이 좀 똑같이는 안 보이지만 똑같다라고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할게요. 색깔을 좀 달리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라는 기체를요, 이 C라는 기체를요, 또 똑같이 A가 들어있는 풍선과 B가 들어있는 풍선과 C가 들어있는 풍선이랑 똑같은 부피를 가지게끔 또 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A라는 기체가 들어있는 풍선, B, C,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풍선 안에 있는 입자수를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입자가 4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4개가 들어가 있었고 여기에도 4개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 3개의 풍선이 다 온도도 같고 압력도 같고 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기체의 입자수, A라는 기체의 입자수, B라는 기체의 입자수, C라는 기체의 입자수가 모두 다 지금 4개로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해볼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D라는 기체를 가지고 똑같이 부피를 해줬더니 역시 여기에도 몇 개가 들어가더라. 4개의 입자가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아보가드로가 하나의 법칙을 만들게 되는데 그 법칙이 뭐라고 하냐면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고요.
결론 내리게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모든 기체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기체라는 건 뭐냐면요, 기체 종류랑 관계없이, 기체 종류와 관계없이, 즉 A 기체든 B 기체든 C 기체든 D 기체든 이건 상관없이 모든 기체는요,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 그리고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뭐가 있다? 입자가 들어있다라는 법칙을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것을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아보가드로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죠.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모든 기체는, 즉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있다라는 그러한 법칙을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려고 하면은 잘 안 외워지거든요. 계속 같은이라는 말이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좀 구조화 시키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구조화 시키냐면은, 자, 온도가 있고 압력이 있는데, 그리고 부피까지도 같아 버리면 그 부피 안에 있는 입자수도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구조화 시켜주시면 이해가 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 조건 한번 맞춰볼게요. 그래서 온도는 뭐 0도씨, 그 다음에 압력은 뭐 1기압, 그 다음에 22점, 이거 좀 생뚱맞지만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22.4리터라는 이 부피 안에는 어떤 기체든지 상관없이 기체 입자가 다 몇 몰이 있냐면 1몰만큼이 있다라는 겁니다. 1몰만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오른쪽에 구체화시켜서 좀 적어봤어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실험으로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주세요. 자, 0도씨 1기압 몇 리터 안에는 기체 입자 1몰이 들어있다고요? 네, 22.4리터 안에는 기체 입자 1몰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른쪽 여러분 왼쪽 여백에 필기한 거 보세요. 그럼 내가 이거를 살짝만 응용해 볼게요. 요거를 살짝만 응용해 보면, 여러분 0도씨 1기압 44.8리터, 지금 부피가 2배가 됐네. 여기 안에는 입자수가 얼마만큼 있을까요? 맞습니다. 2몰만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0도씨 1기압 67.2리터에는 얼마만큼의 기차 입자수가 들어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3몰만큼 들어가 있어요. 오,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해서 내가 공식을 좀 만들어 볼게요. 어떤 식의 공식? 입자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부피를 22.4로 나누면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보세요. 자, 부피가 22.4리터일 때 여기다 대입을 할까요? 그럼 몇 몰이 됩니까? 1몰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자, 부피가 44.8리터래요. 여기다 대입하면, 이 부위에다 대입하면 44.8을 22.4로 나누면 2몰이 나오는 거죠. 67.2리터래요. 여기 부위에다가 67.2리터를 대입을 하면 22.4로 나눠주면 3몰이 나오는 거죠. 공식이 나오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때 이 22.4라고 하는 이 22.4라고 하는 이 수치는 어디에만 해당하는 값이다? 0도씨 1기압일 때만 해당이 되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로 돌아와서 적어봅시다. 물질의 부피와 모의수를 변환한 공식 적읍시다. N은 V를 몇으로? 22.4로 나누면 쉽게 우리가 모의수를 구해낼 수 있다. 이때 22.4라고 하는 이 수치는 0도씨 1기압에만 해당하는 숫자라는 거. 물론 여기다가도 이제 단위를 적어볼까요? 모의수라는 것은 부피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1몰이 22.4리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리터 없어져서 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래 연습 문제. 자, 0도씨 1기압
STP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 STP 상태는 스탠다드 템퍼러처 프레셔라고 해서 책 아래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온도 압력을 우리가 0도씨 1기압을 STP 상태라고 표현해요. 자, 산소 5.6리터는 몇 몰이냐? 공식 대입합시다. N은 V를 22.4로 해주는 거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5.6을 22.4 4분의 1몰이 되는 것이고요. 자, 0도씨 1기압 수소 2.24리터 역시 마찬가지죠. N은 V를 22.4로 나눠준 것 대입해주면 2.24를 22.4로 나눠주게 되는 거니까 10분의 1몰이 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요거를 풀어주려면 여러분들 조금 필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 여백에 다시 한번 좀 필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오른쪽에 필기해 놓은 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A라는 기체가 있고요. B라는 기체가 있습니다. 자, 0도시고요. 얘도 0도시고요. 1기압이고요. 얘도 1기압입니다. 그러니까 STP 상태인 거죠. 자, 얘가 22.4리터의 부피를 차지하고요. 얘가 44.8리터의 부피를 차지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0도씨 1기압 22.4리터 이거 몇 몰입니까? N은 22.4분의 V니까 얘 몇 몰이에요? 1몰이죠. 색깔 좀 달리 해볼까요? 이거는 몇 몰? 1몰이죠. 자, 얘는 몇 몰입니까? 네, 맞습니다. 얘는 2몰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어떤 조건이냐면 A라는 기체와 B라는 기체는 현재 서로 같은 온도이고요. 같은 압력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 조건에서는 잘 보시면 부피의 비가 곧 뭐가 되냐면 몰수의 비가 된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 부피비는 몰수비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한번 적어주세요.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에서는요. 두 기체가 있을 때 그 두 기체의 밀도 비는 분자량 비랑도 같다라는 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꼭 암기를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첫 번째,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에서 두 기체가 있는데 두 기체가 물론 뭐 세 기어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기체들이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에서는 부피비는 몰수비가 되는 것이고 밀도비는 분자량비가 된다라는 것을 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부피비는 몰수비는 부피비가 몰수비랑 같다는 이걸 통해서 이해를 했죠.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밀도비는 분자량비 이것만 좀 이해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A라는 기체의 밀도가 있고요. B라는 기체의 밀도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B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근데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요. 부피분의 질량으로 다시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N은 N분의 W라고, 즉 너인마 있죠. 이런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이 W를 N 곱하기 M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W를 N 곱하기 M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VA분의 자, WA 곱하기 MA 대 VB분의 WB MB. 매번 얘기하지만 쌤이 이렇게까지 글씨를 못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양해를 부탁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얘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색깔을 좀 바꿔서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이 VB를 자, 이쪽으로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요게 지금 잘못됐죠? 요거 NA죠. MB고 네. 그 다음에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NA를 이쪽으로 넘겨 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어 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자, VA 분의 VB MA 대 NA 분의 NB가 MB가 되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 1번 보면 부피 B는 모의수 B랑 같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부피 B랑 여기 있는 모의수 B가 서로 같으니까 상쇄돼서 없어지죠. 그러므로 결론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두 기체의 밀도의 B는 뭐와 같다? 두 기체의 분자량의 B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 조건에서는 부피 B는 모의수 B다, 밀도 B는 분자량이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25도씨 1기압에서 기체 A와 기체 B의 부피 B가 1대2일 때 기체 A와 기체 B의 모의수 B는 이래서 0도씨 1기압이 아니네, 25도씨 1기압이네, 뭐지 이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냥 기체 A와 기체 B가 온도랑 압력이 같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하, 이거 무슨 조건이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이다.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에서는 부피 B랑 뭐랑 같다? 모의수 B랑 같으니까 기체 A와 B의 부피 B가 1대2라면 당연히 A와 B의 모의수 B도 몇 대 몇이다? 1대2가 되겠죠? 쉽습니다. 자, 아래 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온도 압력 조건 바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부피 B는 뭐다? 모의수 B다.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자, 밀도의 B는 뭐와 같다? 분자량의 B와 같다. 이거 두 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으로 푸셔도 되고 2번으로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X가 있어요. 미지의 기체죠. 얘가 10L가 있고 산소 기체가 있습니다. O2. 얘 그러면 분자량 몇이에요? 32가 되는 거겠죠? 자, O2의 분자량은 32다 라는 거죠. 이때 얘도 10L래요. 그리고 얘들의 질량이 각각 10g, 20g일 때 기체 X의 분자량을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요게 무엇이냐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지금 첫 번째, 자, 부피 B는 모의수 B를 통해서 구해봅시다. 기체 X 10L, 산소 기체 10L. 오케이. 부피 B 몇 대 몇? 1대1. 모의수 B도 몇 대 몇? 1대1. 오케이. 즉, 요 기체랑요, 요 기체의 모의수 B가 1대,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 지울게요, 지우개로. 1대1. 그런데 모의수 N은 N분의 W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W가 각각 10g, 20g이니까 여기 10g, 20g인데 각각의 M, 얘 모르죠? MO2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MO2가 여기 얘기했잖아요. 32잖아요. 고로 다시 적어주면 이거죠. MX분의 10대 32분의 20이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이거 1, 이거 2, 이거 계산해주면 16분의 1 나오니까 정답 MX는 16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아래 밀도비는 분자량비 보도록 합시다. 네, 선생님 방금 잘못 만져서 없어졌는데 저 2번 풀게요. 자, 밀도비는 자 분자량비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자 X라는 기체의 밀도와 O2라는 기체의 밀도 요거부터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요거는 지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아닙니까? 네, 둘 다 부피가 10이고요. 부피분의 질량이 몇이나 나왔냐면 얘는 10g, 20g 나와있대요. 몇 대 몇? 1대 2. 근데 이것이 밀도비는 분자량비니까 X라는 분자량과 O2라는 분자량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 몇이니까? 32니까 고로 MX는 몇이다? 16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